미나상 곤니치와 홍성호 니혼 교시세 니혼고 오시에테를 홍성호で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호 일본어 교실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성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JLPT, JPT만 공부하면 생기는 현상, 그리고 그 폐해, 해결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일본어 공부 이퀄 JLPT, JPT 급수 따는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한 30년 전인데 일본어 공부 이퀄 회화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급 정도까지 문법 공부가 끝나면은 대부분 회화반으로 올라가서 회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일본어 공부 이퀄 회화죠. 그리고 언어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해당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입니다. 회화를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좀 이상하게도 JLPT, JPT 시험 공부에만 올인하는 학습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이 정도 문법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 그 자체만 파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특화된 거죠. 문제만 넣으면 잘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같이 이렇게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도통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에 고노마에 고콘이 있다 해도 고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게 능력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책에 보면 잘 안 나오죠. 회화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안 봤다면은, 듣지 않았다면은 전혀 모르는 거죠. 끼어들지도 못하는 거죠. 이 남자가 자기는 능력 시험 1급 정도, 이렇게 1급 정도의 그 시험 문제는 누워서 떡먹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알아듣지 못해서 회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이거는 시험, 그러니까 JLPT, JPT 급수 따는 데만 매진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회화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거는 어느 언어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토플, 토익은 엄청난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 사람 이렇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자, 이러한 현상, 아주 안타까운 현상인데, 자, 일본어 공부의 주목적은 말을 잘하기 위한 공부이지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회화를 잘하기 위한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LPT나 JPT 시험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만 하는 것은 때려치워야 합니다. 때려치워 빼야 됩니다. 자, 경상도 말로 하면 물론 JLPT나 JPT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일본어 회화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한 다음 JLPT나 JPT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JLPT나 JPT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회화는 한마디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공부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깝죠. 시간은 엄청 투자했는데 일본 사람들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왜 공부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이 야호, 드디어 JLPT 1급에 합격했다. 그런데 현실은 합격하면 뭐해? 하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여기 그룹에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만약 일본어를 대화하고 있다면 그 속에 못 끼는 거죠. 그래서 현타가 세게 옵니다. 지금까지 나 뭘 공부한 거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가끔 종종 그러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일본어 JLPT 1급만 합격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회화도 한마디 못하고 너무 현타가 시게 왔다.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본을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회화를 못하는 JLPT 1급 소지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흐름이 물론 이게 일본어 학원에서 그렇게 흐름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출판사의 그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출판사에서 요즘 출판하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JLPT, JPT 책이 많죠. 회화에 관한 책들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서점에 갔을 때 그걸 목격했는데 아마 그러한 흐름을 학원이나 서점이 아니고 그 출판사에서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로 진정 마스터하고 싶다면은 그 마스터하기 위한 공부 순서를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방법, 공부 순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회화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JLPT 1급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회화를 못한다면은 제 공부 순서를 따라서 다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제 공부 순서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은 일본어 마스터하는데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초 문법을 반복해서 외운다. 많이 외울수록 좋다. 저는 5번 정도 기초 문법 책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게 참 저한테는 엄청나게 일본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30년 전이니까 일본어 문법책도 좋은 게 없었고 또 일본어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그 당시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맨땅에 헤딩하듯이 한 1년에 걸쳐 5번 정도 외웠는데 이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공부를 한 게 지금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공부한 것보다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것이 제 일본어 공부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기초문법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5번, 6번. 책을 통째로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문법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문법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일본어로 장문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5권 문법 책을 외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글하고 일본어 문장이 나오는데 그 해석을 해놓죠. 제 경우는 그 해석 부분을 보고 그 해석이 나와 있는 그의 의미는 그 일본어 문장을 이렇게 읽고 그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해석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어 문장을 보고 작문하라고 장문 연습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법책이 있고 그 책을 해석해 놓은 일본어 문장을 해석해 놓은 그 해석본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무조건 저는 외워버렸는데 그게 회화 공부하는데 의외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문 연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요게 한 6개월 정도. 머리 좋은 사람은 3개월에도 가능하겠죠. 2, 3개월에도. 요거는 개인 사정, 그러니까 뭐 직장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별로 없죠.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아야 되고, 학생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또 2, 3개월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문법을 완벽하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처음 공부할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 기초문법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외웠다면 쉬운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듣는다. 자, 요거는 히어링 연습을 하라는 거죠. 자, 요거 기간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들으면 웬만한 드라마는 다 들린다. 자, 요거는 제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안 들리면은 사실 재미없죠. 그 똑같은 장면을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아주 지겨운 그 작업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히어링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들리다 보면은 쉽게 지칩니다. 지쳐버립니다. 제 경우도 우리 친구들 한 서너 명이서 같이 히어링 연습을 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도 닦는 마음으로 안 들려도 계속 앉아 있으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받아 적고 또 단어를 사전으로 찾고 또 외우고 그런 작업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한 10일 정도, 일주일 정도 하더니 다 재미없다고 놀러 나가고 떨어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3개월, 6개월 하니까 점점 들리는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웬만한 그 드라마나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내용들, 물론 뭐 어려운 말들, 빠르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버라이티에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아주 수준 높은 말들은 안 들렸는데, 그래도 뭐, 쉬운 말들은 거의 다 들렸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내용을 보고 웃고 하면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야, 들리나? 들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보곤 했었는데,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 혼자 안다는 것. 아주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열심히 히어링 연습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하니까 거의 다 들리더라고요. 물론 뭐,
그 시대극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잘 안 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기초문법, 중급문법까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외웠다면은 바로 히어링 연습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텔레비전 로맨스 드라마죠. 남자가 여자에게 키미니 히토메보레다요. 자, 히토메보레. 자, 여기에 한눈에 반하다라는 단어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책에는 잘 안 나오죠. 회화책에도 잘 안 나오고 기초적인 회화책에는. 근데 텔레비전 안에서는 여러 단어, 일본에 사용되는 실제로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걸 이런 히토메보레라는 단어를 들었다면은 메모에 히토메보레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적어서 집에 가서 사전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찾아봐서 한눈에 반하다라는 의미구나. 자, 이걸 알았다면은 히토메보레라는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외워서 나도 사용해 보아야지. 자, 이걸 그냥 머릿속에 외워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실제로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니 마련이 되면 한번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일본어 듣기 연습을 함과 동시에 일본인과 회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써먹는다. 자, 자기가 외웠다면 한번 써먹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단어가 기억 속에 더 오래 살아남게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 해화반에 제일동포 선생님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술을 먹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웠던 단어들을 많이 써먹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여건들을 학습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외웠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히토메보레스르라는 단어를 외웠다면은, 자, 이렇게 일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이런 그 상황을 히토메보레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미카상, 다레카니 히토메보레 시타 고토가 아리마스까? 자, 미카씨,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떠한 상황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요 일본인이 대화하는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자기가 외웠던 단어를 사용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알아요,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 술자리가 끝나고 아마 집에 돌아가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오늘 드라마에서 배운 단어 사용해봤어. 통하네? 이렇게 하면 일본 회화 금방 늘겠는데? 이런 아주 기쁜 상황이 되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틀린다고 해서 그걸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어 듣기 연습을 함과 동시에 일본인과 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외운 단어들을 계속 사용해 본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네 번째. 자, 어느 정도 회화가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되면은 JLPT나 JPT 시험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어려운 표현들을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자, JLPT, JPT는
처음부터 JLPT, JPT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화가 궤도에 올랐을 때 하면 됩니다. 자, 사실 회화에 많이 사용되는 문법은 JLPT 상급 정도의 레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JLPT 1, 2급에 나오는 문법은 주로 책을 읽을 때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JLPT, JPT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말도 못하는 시험에서 찍는 연습만 하는 그런 JLPT나 JPT 시험에 자기의 귀한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성과, 그러니까 1급을 땄다라고 해도 어느 한마디 그 해당 언어를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는데, 현실은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자기의 귀한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려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JLPT, JPT 공부하는 건 때려쳐라. 진짜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시간을 몇 년 투자해 놓고 후회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1, 2급을 공부하다 보면, 회화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1, 2급, 만약에 JLPT 1, 2급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다면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회화만 해도 됩니다. 근데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필요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에 따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자루에나이라는 문형도 있네. 배웠으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사용해 봐야지. 자, 찍기 위한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배웠다면, 시험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배웠다면은 이렇게 바로 아까 3번에서 드라마나 이런 애니메 보면서 히어링 연습할 때 거기에 나왔던 단어, 외웠던 단어를 사용해 보는 것과 같이 또 JLPT, JPT에 나온 이러한 일본어도 이렇게 실제로 회화에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시험 공부 일본어 따로 있고 회화 공부 일본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same입니다. same. 똑같습니다. 써먹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만 줄창하니까 회화에는 전혀 이게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본어 공부할 때 시험 공부 일본어나 회화 공부 일본어는 똑같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 어떠한 문형이나 단어를 외웠다면 또 이렇게 회화를 할 때 써먹어 보시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그게 또 회화의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회화도 늘어나고 일석이조, 일석삼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 공부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도루묵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자, 1급 땄는데 그 1급 딴 실력이 유지가 되는가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은 한 2, 3개월이면은 바로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루 NI라는 JLPT 책에서 배웠다면은 이렇게 또 일본 사람들과 회화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렇게 자루 NI 요 표현을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 여자애가 김상, 사이킨 돈도 니혼고가 우마쿠 나떼르네. 미스터 김, 최근 엄청나게 일본어 잘해지고 있네요. 일본어가 늘어나고 있네요. 일본을 잘하고 있네요. 하니까 김상이 니혼데 쿠라시테 이쿠 타메니와 니혼고가 우마쿠 나라자루 에나인 데스요. 자, 일본에서 생활해 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능숙하게 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라는 이런 식으로 자루오 에나이라는 요 문형을 써가지고 여기에 대한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응용해서 JLPT 1급에서 배운, 2급에서 배운 문법을 이렇게 응용해서 해주시면
회화의 수준이 좀 더 업이 되겠죠. 회화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문법, 어려운 문법도 그냥 시험 치는 데만 활용하시지 마시고 또 회화에서 사용해보는, 그래서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공부 방법 순서를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JLPT나 시험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드바이스만 드리는 거죠.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실패의 길로 갈 것인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회화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아주 세게 현타가 오죠. 여기를 갈 것인지, 아니면은 현명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할 것인지, 회화를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요거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만약 JLPT 1급을 따신 분 중에 회화를 못해 좌절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기초문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문법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다지시면서 히어링과 회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중에는 나는 JLPT 1급도 가지고 있는데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그 쉬운 기초문법을 공부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급 가지고 있어도 회화 한마디 못 뱉어내신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본에 갔을 때 기초문법 공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일본어 회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문법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기초문법을 다시 한번 다졌더니 일본어 회화가 더욱더 완벽해졌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 마시고 기초문법을 다시 한번 확실히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의 그림 부분을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콧대가 높죠. 아주 자기는 JLPT 1급 가지고 있다고 어시됩니다. 자랑 많이 합니다. 내가 JLPT 1급인데 쪽팔리게 기초문법을 어떻게 다시 공부해?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여자애가 이렇게 일본어를 막 빼차고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못 끼어듭니다. 그렇게 자신했는데 이거 참 전혀 안 들리잖아. 말도 못하겠고.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센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일본어를 공부했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친구들도 옆에서 보면 정말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해가 JLPT 1급도 땄다는데 한마디도 못하네. 지금 뭘로 공부했노? 자,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어 공부는 회화를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떠한 학습자들이라도 JPT를 먼저 공부한다고 하면은 상수를 들고 반대를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일본어 회화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단계에 좀 더 수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JPT와 JLPT 1급 이러한 공부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자,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사요나라.